메트로 마닐라의 스모그는 따라산과 무관하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금요일 메트로 마닐라의 휴교는 따라산에서 나오는 스모그 때문이 아니라 차량들에서 나온 매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가면서 스모그는 곧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따알 화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라냐케, 마카티, 파테로스의 공기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교육부 장관 회의차 한국을 방문 중인 사라 두테르테는 서울에서 OFW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OFW들이 필리핀의 자랑이고 많은 나라들이 OFW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5만 7천여 OFW들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금요일 나아라산의 스모그로 바탕가스와 까비테 모든 법원들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또 항공기들에는 나아라산 상공을 비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갑작스런 분출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상공 10,000m까지는 비행이 금지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탕가스의 투이, 발라얀, 리안, 나수부 등지에서는 금요일 오전 따아라산 스모그로 인해 시계제로에 가까운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스모그 영향 지역이 6개였는데 지금은 11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심히 운전하라고 경고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착용, 차선 준수, 방어운전 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외부 활동 자제와 N95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진국은 이런 스모그 현상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이 5년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당시 계엄령 기간 동안 살해된 숫자가 3,200명이고 고문당한 사람 34,000명, 감옥에 간 사람 7만 명이었다는 어두운 역사로 알립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새로운 커리큘럼에서 마르코스 독재를 독재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군은 계엄령의 경제적 유익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움직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1주 만에 기름값이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휘발유 0.1에서 0.2페소, 경유 0.4에서 0.6페소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차후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회의에 세부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사라 두테르테 교육부 장관과 동행했습니다. 티토 멜레시오 초등학교의 캐스터라는 9세 학생입니다. 사라 두테르테의 기조연설이나 OFW 공동체 방문 등에 동행했습니다. 이 학생은 부통령실이 실시한 특별 프로젝트인 너도 부통령이 될 수 있어의 3번째 참가자였습니다. 일본에서 고 신조 총리의 장례식에 참가할 때는 바따안의 9학년 트릭스가 동반했고 싱가폴과 브루네이에서 일정이 있을 때는 바콜로드의 8학년 나옴이라는 학생이 동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NPA로 의심되는 6명이 네그로스 옥시덴탈 카방칼란 시티에서 군과 교전 끝에 사살되었습니다. 약 10여 명의 반군들이 군과 10분 정도 교전을 벌였습니다. 군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쾌존 프라빈스 해상에 저기압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판타 북동쪽 125km 지점에 금요일 오후 3시경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저기압과 남서몬순의 영향으로 루손, 비사야, 카라가, 북부 민다나오, 잠보안가 반도 등은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따알 화산의 스모그로 인해 보건부는 칼라바르손 지방에 코드 백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코드 백색 경보는 병원 및 의료시설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금요일 바탕가스 22개 타운과 4개 시가 이산화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스모그는 화산이 분화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22일 금요일 하루 4,500톤의 이산화황이 배출되었지만 2020년 2만 톤이 배출되었던 것보다는 적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교통안전사무소는 나이아 공항에서 발생한 $300 탈취 사건의 배후에 범죄 조직이 관여되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수주일 안에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이 개별적인 사건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범죄 조직 연관성을 조사해보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이런 탈취 사건에 연관된 직원이 70여 명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금요일 화산 스모그로 인해 바탕가스, 카비테, 라구나주에서는 수업과 관공서 업무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농구 대표팀은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한국의 LG와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86대 81로 필리핀 농구 대표팀이 승리했습니다. 저스틴 브라울리가 19점, 준마르 파하르도 16득점을 기록했고 켈빈 오프타나는 13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랭킹 38위인 필리핀은 아시안 게임 농구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교통부 장관 제이미 바티스타는 블라칸이나 까비테시티의 공항이 완공되고도 나이아 공항은 계속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나이아 민영화 도중에 블라칸 공항 완성으로 나이아가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까비테의 생글리 포인트 공항이나 블라칸의 새로운 공항은 메트로 마닐라와 그 주변 승객들이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Isuot muli ang iyong maskara. Isuot muli ang iyong maskara. Let's repeat it again. Isuot muli ang iyong maskara. Isuot muli ang iyong maskara.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잠언 2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